서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사당, 그 중심엔 남현동 예술인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현동 예술인마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대표 예술인들이 60년대부터 자리 잡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활발한 작품 활동을 했던 이곳, 바로 예술인마을입니다. 지금은 일부 터만 남아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 같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술인들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었는데요. 문화의 꽃이 다시 피었습니다. 오늘은 서정주, 이원수, 그리고 황순원 세 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유일하게 남현동에 남아있는 서정주 선생님의 집을 가보겠습니다. 이 집은 1970년도에 미당 선생님께서 이사를 오신 집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기가 굉장히 허허벌판이었고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았어요. 서울시에서 뭐 이렇게 가난한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촌을 좀 구상을 해서 거기에 몇몇 예술가들이 좀 시범적으로 이사를 와서 살면 좋지 않겠나 해서 좀 다른 데보다 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불하를 해서 거기 몇몇 예술가들이 이주를 하기 시작을 해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인 분이 연극을 하시던 이해랑 선생님, 그 다음에 문학하시는 서정주, 황순원, 그 다음에 이원수, 동화작가 이원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그림 그리시는 박창돈 화백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언저리에 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름이 이제 예술인 마을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한 50년 된 그런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컨셉으로 구성된 마을인데다가 여기에 사셨던 분들이 굉장히 그래도 우리나라 예술계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을 만한 활동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창작의 산실을 잘 보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미당 선생님은 이 집에서 이사 오셔갖고 이 집에서 30년 동안 살다가 이 집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이 집에서 마지막을 이제 보내시고 나니까 이 집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30년 동안 시를 쓰신 거예요. 30년 동안 시를 쓰신 집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창작 기지죠. 창작 기지, 생산 기지. 그러니까 창작의 산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집은 꼭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시작을 하게 돼서 결국은 서울시에서도 많이 후원을 하고 해서 이 집이 보존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예술가의 집들은 다 원형이 훼손되고 그 예술가가 살던 당시에 원형이 많이 훼손됐지만 이 집만큼은 시인 서정주가 살던 집, 이렇게 그 새벽이면 일어나서 이렇게 시를 쓰시던 그 서재, 뭐 이런 원형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문화유산이고 자산이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한 50년쯤 됐으니까 서울에서 아마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좀 굉장히 뜻깊은 그런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좋다.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 저는 지금 이곳 전북 고창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국화가 활짝 핀 꽃밭을 걸으니까 그 서정주 시인님의 대표작이죠. 국화꽃 옆에서라는 시가 떠오르는데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미당 시문학관이 있다고 하는데 가서 서정주 시인의 숨결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창은 처음인데 고창에 와서 보니까 하늘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 서정주 시인의 시에 푸른 하늘이라는 시가 있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뭐 푸른 하늘이라는 이제 시는 시로도 이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제 노래로 이제 또 더 널리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정주 시는 이제 뭐 유명한 시들, 뭐 국화협에서도 그렇고 이제 푸른 하늘도 그렇고 이런 시들 보다 보면 고창의 어떤 정서 혹은 이제 장소가 느껴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이 고향인 이제 고창에 이제 내려오기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정서의 어떤 차원에서 그 시들을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이 고창에 내려와서 그 시들을 다시 떠올려 볼 때 조금 더 실감의 이제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전해받게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국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서정주 시인에 대해서 오롯이 알고 싶으면 고창에 꼭 한 번씩은 내려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문학관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서정주 시의 어떤 시세계에서 이렇게 이제 가장 이제 어떤 핵심어 이제 하나를 꼽으라면 이제 바람을 이렇게 이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시 중에 하나인 이제 자아상 이제 시에 그 파라리 바람이다라는 이제 유명한 이제 시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문학과 이제 이 전망대가 있는데 이제 보통 뭐 이어령 선생님께서 바람의 전망대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이제 서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이제 서북풍 그 바람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네, 그 구체적인 한 예를 들면 이제 국기 그 끝부분 끝자락 부분이 이렇게 걸어둔 지 얼마 안 돼도 이렇게 바람에 그 뜯겨 나가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금방 이제 그렇게 되죠. 예, 바람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만큼 바람이 많이 분다는 뜻이겠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네. 오래된 폐교를 이제 네.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기념관으로 만들었다고 이제 들었는데 네. 왜 여기를 선택을 했고 왜 이쪽이어야만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이제 그 바람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여기가 이제 굉장히 그 실감의 차원에서 이제 바람을 이렇게 이제 느껴보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국기 얘기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고창읍에서도 굉장히 이제 변두리 이제 벽지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안면에 있는 봉암초등학교, 그것도 이제 그 봉암초등학교의 분교로 이제 있던 이제 곳인데 여기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보통 변두리부터가 이제 인구 밀도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가 이제 폐교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저 폐교가 이제 문학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이 폐교 바로 옆이 걸어서 30m 되나요, 선생님? 그렇죠. 네네. 이렇게 생가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네. 저희가 앉아 있는 이곳이 예, 맞습니다. 생가인 거죠. 예, 서정주 시인이 태어난 곳이죠. 네. 이제 서정주 시인 이제 시에 보면 그 자아상에 일단 바다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산 이름이 소요산이에요. 아, 저기 예, 지금 보이는 맞습니다. 저 산 예,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생가 바로 이제 그 뒤편에 이제 산이 있었고 바로 앞이 이제 바다가 있었고, 그래서 서정주 시 이제 시를 떠올리다 보면 이 소요산이라는 시어도 보이고 그다음 이제 서해바다라는 뭐 서풍부라는 또 유명한 시가 있죠. 이렇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 폐교 자리가 이렇게 눈에 띄게 됐고, 또 이제 그 김원 건축가라는 이제 훌륭한 분을 만나서 이제 그분 같은 그런 경우 이제 건축 철학이 자연과 가장 친화적인 어떤 이 건축물을 이렇게 선호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 자리가 그냥 전망대 하나 이렇게 올려서 정말
지금도 굉장히 이렇게 세련됐죠. 자연 그럼 친화적인. 예. 우뚝 솟은 데가 전망대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 수직으로 우뚝 솟은 이 전망대는 네. 이렇게 이제 보통 소요산을 이렇게 이제 상징한. 상징한. 네. 그리고 수평으로 길게 이제 뻗은 이제 그 지붕들은 이제 서해 바다를 그래서 간단한 이제 그 상징으로서 가장 자연 친화적인 이렇게 공간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네. 시인이시니까 네. 저처럼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는 서정주 시인하고 시인이 바라보는 서정주 네. 시인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한 분야의 예술가가 내적 긴장을 놓치지 않고 적어도 이렇게 20대부터 이제 시를 쓰셨다고 한다면 60대까지 적어도 40년 혹은 이제 그 이상을 긴장을 놓지 않고 이렇게 예술 행위를 했다는 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 이제 수능 볼 무렵에 가장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긴장을 놓지 않고 평생 할 공부 다 하는. 네, 그렇죠.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그 긴장 상태를 이렇게 40년 동안 했다고 생각한다면 어마무시한 이렇게 그런 느낌이 오죠. 이렇게 네, 이제 그래서 한 명의 어떤 뭐 위대한 혹은 이제 큰 또 시인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이제 관람객들이 왔을 때 시문학관에서 어떤 모습을 보고 갔으면 좋겠는지 하는 점이 있을까요? 서영주 시는 흔히 뭐 이렇게 천편의 시를 썼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는 분들마다 문학관에 있는 보는 부분이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쵸.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영주 씨는 그 무엇보다 시인이잖아요. 인상적인 어떤 이제 시의 어떤 한 구절이라든가 그 시와 관련된 어떤 실감의 차원에서 공간화된 어떤 그런 느낌이라든가 아무래도 이렇게 시의 어떤 부분들, 인상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남현동에서 사시면서 네. 이제 이렇게 뭐 겪으셨던 일들이나 아시는 게 있으면 네. 뭐 예, 어쨌든 그쪽에서 30년 이상 사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작품 활동이 활발하셨을 때 이제 서울에서 지내셨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제 서영주 시 하면은 이렇게 이제 아드님이 이제 두 분 있잖아요. 네. 첫째가 이제 서승자 해자분이고 둘째 분이 서윤자. 예. 외자시구나. 외자 이름의 서윤. 그런데 이 둘째 이제 윤과 이제 첫째 서승해 분하고 이제 연차가 16년인가 이제 18년인가 나요. 이렇게 뒤늦게 이제 얻은 자식이죠. 네. 거의 이제 50줄 다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근데 이 뒤늦게 얻은 둘째 윤을 낳고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잘 풀렸대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첫째 이제 술 마시는 시간보다 글 쓰는 시간이 많아졌고, 네. 그리고 사회 적응력도 굉장히 많이 더 키워지게 됐대요. 이렇게. 아, 네네. 서정주 시인 네, 스스로 본인께서요? 자체가, 예,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들한테 이제 좋은 아버지가 이제 되고 싶은 소망이 다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애국어를 또 가르치기 위해서 뭐 불어 공부도 시작하시고 뭐 영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시게 되고. 저는 지금 이원술 문학관이라는 곳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사랑하는 노래죠.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쓰신 분이 바로 이원수 선생님이신데요. 요즘 친구들은 그 노래 가사에 공감을 할지 모르겠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 아파트랑 빌딩 숲 사이에 쌓여서 자라는 이 친구들이 과연 이 우리의 정서를 잘 이해할지 좀 걱정이 되는데
서정주 시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남현동에 사실 때 이 이원수 선생님 네 분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지내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정주 선생님에 이어서 이원수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지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이원수 문학관에 대해서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이원수 문학관은 이제 2000년도 말, 2001년도에 이제 그 지역의 창원시와 그다음에 의회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계 인사들로 구성이 된 고양이봉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라는 게 조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 이 추진위원회 목표가 이원수 문학관 건립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양이봉 기념사업, 이원수 선생 선양하는 사업을 정착시키는 데 1차 목적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 2003년도에 이 고양이봉 도서관 동치에 이제 이원수 문학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이제 이 문학관에는 이원수 선생님께서 남기신 모든 작품 자료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쓰시던 유품 여러 가지 이제 수상 관련 이제 자료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후학들, 제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 아동문학사 쪽으로 아주 귀중한 그런 자료를 이제 기증한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관 안에는 한국 아동문학사 쪽으로 아주 귀중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좀 비치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원수 선생님께서 창원이 고향이기도 하지만 그 서울 예술인 마을에 오래 또 계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때는 어떠셨나요? 예술인 마을은 어쨌든 선생님이 거의 중년, 말년, 요쪽 같은 중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기 때문에, 네. 뭐 창원은 출생지로서 좀 성장지로서 큰 의미가 있다면, 예술인 마을은 선생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문학의 열정, 또 그리고 이제 동심을 가꾸는 일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셨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출생지, 성장지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 예술인 마을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의 전원주택처럼 아주 도심에서 벗어나서 외딴 공간이었고 이제 선생님은 그 당시에 이제 황순원 선생님, 그다음 미당 서정주 선생님과 동시에 이제 거의 1세대로 일찍 들어가셨죠. 지금은 뭐 도심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주 이제 벗어난 변두리에 몇 집밖에 없는 그런 시골 마을로 예상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그러면 미당 서정수 선생님, 황순원 선생님 그리고 이원수 선생님까지 그 서울 예술인 마을의 초창기 멤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께서 굉장히 가깝게 지내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그 미담 같은 게 전해지는 게 있나요? 선생님, 세 분 선생님에 관한 뭐 이야기 에피소드들은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세 분이 거의 이제 담을 맞대고 살 정도로 가까이 붙어서 사셨죠. 그래서 이제 그 세 분 다 장르는 다 다르죠. 뭐 시인이고 아동문학가고 또 소설가고 이렇지만은 문단에 뭐 큰 어른들인 만큼 이제 세 분이 문단에서 교류도 참 많았었고요. 또 세 분이 특별히 또 이제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또 여건은 부인들끼리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특히 부인들끼리 뭐 조그만한 집안에 뭐 좋은 일만 있어도 서로 이제 정을 나누고 했던 그런 에피소드들도 많고요. 얼마나 이분들이 순수하셨나 하는 그런 하나의 일례로 보면 이제 미당 선생님하고 또 세 분이 서로 만나서 담장 너머로 뭐 그냥 이야기해도 되고 또 자주 만나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쏜게 낚이나 이런 말들은 주로 이제 편지로 써서 붙입니다. 요즘처럼 뭐 빨리 배달되는 것도 아니고 편지 붙이면 그 일주일 뒤에나 도착하는데 그걸 이제 편지로 써서 속마음을 보내면 또 답장을 또 편지로 써서 서로 보낼 정도로
그래 다정다감하고 좀 우리 요즘 보면 뭐 어린 아이들처럼 상당히 이제 동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선생님들 많이 남기셨죠. 아니, 대문만 열면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금방 나오실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편지를 주고받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낭만적인 아날로그 감성이기도 한데 저는 요즘 친구들은 잘 이해를 하진 못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데 뭐 또 그 문학관 또 입장에서는 보면 얼마나 좀 진정성이 담겼느냐 하는 네. 그런 걸 한 일면목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럼 그 끝으로 이제 제가 보니까 아까 이원수 선생님께서 뭐 매일매일 필기를 하셨다고 하고 예. 뭐 이렇게 어쨌든 작가시니까 끊임없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글을 쓰셨던 것 같은데 이곳에 와서 또 이원수 선생님을 제대로 알고 가려면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선생님? 여기는 뭐 어쨌든 이제 선생님이 태어나고 성장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성장기가 우리 한 사람의 평생을 지배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원수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이제 한 평생 어린이 사랑의 일념으로 사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바탕은 결국 이제 창원이라는 이 성장기적 공간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문학식의 완성은 뭐 결국은 예술인촌, 예술인 마을에서 뭐 마지막까지 불태웠으니까 선생님의 삶의 완성은 예술인촌, 삶을 모든 바탕은 이 창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그런 한평생 동심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었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럼 생애 마무리는 뭐 예술인촌에서 네. 하셨으니까 거기에서는 선생님이 작품이나 삶을 총체적으로 좀 마무리하는 거는 결국 그 공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원수 선생님을 좀 오롯이 알려면 서울예술인마을에도 가보고 예. 그다음에 창원에 있는 이원수 문학관에도 와보고 해야겠네요. 예. 결국 이제 성장기 때 그런 뭐 체험이나 배경이 평생을 지배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문학적으로 한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죽는 순간, 돌아가시는 순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마무리하는 그 공간도 성장기 못지않게 큰 의미를 갖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원수 선생님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은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저도 그 학창 시절에 소나기를 읽으면서 그 풋풋한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에 또 흠뻑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많은 시와 소설을 남겨주신 황순원 선생님을 만나러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춘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에 대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소나기 마을길, 네.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이고요. 소나기 마을은 황순원 선생님의 생애와 작품 세계,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국민단편이라고 부르는 소나기를 중심으로
그 문학적 향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문을 연 것은 2009년 6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11년이 되었죠. 전국에서 유료 입장객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문학관입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동심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세상살이의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네. 마음의 이 쉼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제가 알기로는 황순원 작가님께서 고향이 이북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양평에 이렇게 소나기 마을이 자리 잡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분은 1915년 일제강점기죠. 평안남도 대동군 제경면 빙장리라는 데서 태어나셨어요. 평양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네. 지주 집안 아들이었고, 그래서 평양의 숭실중학, 그 다음에 잠깐 또 오산중학 이런 학교를 다니다가 일본에 유학해서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월남 실향민으로서 이 양평군과는 실제적인 연고가 없죠. 네. 그런데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소나기라고 하는 그 교과서에 실려 있던 누구나 알고 있는 단편 소설. 그 소설 가운데 이런 한 구절이 있습니다. 네. 내일 소년회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그 양평이 딱 한 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200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로부터 한 2, 3년 지난 이후에 기념사업을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소나기의 무대가 양평이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선생님이 23년 6개월 교수로 계시던 경희대학교와 저도 그때는 경희대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나기의 무대인 양평군이 자매결연을 하고 그 부대 사업으로 소나기 마을을 추진하게 됐죠. 그래서 이곳에 소나기 마을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곳 황순원 문학관 소나기 마을에서 어떤 행사, 문화 행사들이 개최가 되나요? 황순원 문학제 또 소나기 마을 문학상 시상식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그리고 연중에도 내내 체험 활동이라든지 또 이런저런 강연회, 학술 세미나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문학관이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사를 통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또 그 행사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가슴에 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한결같이 내세우는 것은 황순원 선생이 가졌던 문학적 사상, 한마디로 요약하면 휴머니즘, 인본주의,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은 대개 풀리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문화 행사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또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회안동에 오래 계시다가 네. 또 광주로 피난을 가셨다가 네. 결국에는 이제 남현동 예술인 마을에 네. 정착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네. 남현동에서 작품 활동하셨을 땐 또 어땠을지가 궁금해요. 부산 피난 생활도 하셨어요. 네. 그 광복동에서 문인들과 같이 지내신 이런 기록도 있고, 또 고개사라고 하는 단편을 보면 거기서 가족들이 고생하던 이야기들이 아주 실감나게 그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남현동 예술인 마을에 사실 때에 1층 주택이었고 네. 마당이 있고 마당에는 잔디밭이 있었어요. 그 무렵에는 이 선생님 댁을 제자들이 생신 때나 명절 때 늘 찾아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대학 1학년 때부터 그 예술인 마을 선생님 댁을 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뵈러 가면 늘 한복을 입고 계시고 네. 마고자까지 갖추시고 그렇게 아주 청아하고 고고한 모습으로 계셨는데, 당신의 작품 중에 학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죠. 그 한 마리 학처럼 참 고아한 자세, 그런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한쪽 방에 네.
이 탁상을 놓고 이렇게 앉아서 쓰는 책상이죠. 늘 이 집필을 하시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도록 그런 장면이 그에게 있었고 나중에 다른 데로 옮기셔서도 늘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림 마을의 이제 인근에 네. 선생님하고 가까이 지내시던 미당 서정주 선생님도 사셨죠. 우리 여기 전시실에 가면 미당 선생이 국화협에서 네. 일절을 써서 황순원 선생님께 주신 그 액자가 있습니다. 아동문학 이원수 선생님도 거기 계셨고 황순원 선생님이 일생 동안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원흥서라고 하는 수필가였습니다. 그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가까이 지낸 세 사람이 모두 이름에 원씨가 있었다고. 원흥서, 이원수, 황순원.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난 뜻깊게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뜻이었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남현동 예수림 마을 선생님 사실 때 그 자리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남현동 예수림 마을을 직접 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모습은 어땠어요? 도심 속에서 시골 촌락 같은 이런 느낌이었고요. 네. 조용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예술인들이 살만하다 싶을 정도로 좋은 풍경이었습니다. 지금 도심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죠. 어떻게 지금 세대들도 그때 그 모습을 좀 그대로 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저도 서울에서는 그런 풍경이 없으니까 네. 양평으로 이사 와서 전원주택에 살고 있어요. 여기 소나기 마을에 좋은 인프라와 작가들이 있고 또 예술인 마을에 아까도 예술인 마을이 되살아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 같은 젊은 세대들도 그때 네. 그 모습을 가서 직접 봐야 이런 곳이 있었구나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물론 좋고 거기도 물론 좋지만 같이 이렇게 일어나서 서로 윈윈할 수 있게끔 작가들이나 아니면 일반 대중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해서요. 네, 그 참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지금 아마 몇 년 전부터로 기억하는데 남현동의 예술인 마을을 복원하거나 네. 또 그 정신을 되살리거나 하는 이런 이제 운동들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나라 또 한 시대 그 시기에 문화를 복원하고 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네. 그 나라의 민도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문화적 지향점을 갖고 있을 때와 없을 때는 확연히 다른 것이죠. 이런 이를테면 문화적 수준을 일반적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 나라는 문화국가입니다. 제가 바라기로는 우리 소나기 마을도 열심히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겠지만 멀리 있는 미당문학관이나 이원수 문학관과도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연대해서 어떤 학술 세미나나 행사나 전시회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또 예술인 마을이 일정한 어떤 규모를 갖추게 되면 함께 연대해서 서로 그 상호 방문하면서 행사를 하거나 또 아니면 일정한 장소에서 공통된 주제로 뭔가를 연구하거나 토론하거나 도록을 발간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분이서 실제로 예술인 마을에서 되게 친분이 두텁게 우정을 네. 쌓으시며 지냈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연계돼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문화는 이 정신의 힘이죠. 네. 그러니까 세월이 엄혹하고 또 이 사람들의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이를 관통하고 지나가기 위해서 육신을 이끌고 가는 정신의 힘이 필요한 그런 시대죠. 문학관이 그와 같은 일에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에 쉼을 얻게 하고
그리고 앞날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이런 일에 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마다 고향도 배경도 다 다르지만 남현동 예술인마을에 모여 끈끈한 우정을 나눴던 세 분의 스토리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인으로, 아동문학가로, 소설가로 작가들에게 더 큰 교감을 나눌 수 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바람입니다. 서정주 시인은 나를 키운 8알의 바닷바람, 이원수 작가는 고향의 봄에 들이운 꽃바람, 황순원 작가에겐 소나기의 비바람까지 세 분 작품 모두엔 저마다의 바람이 깃들어 있었는데요. 남현동 예술인마을에도 다시 활기찬 바람이 솔솔 불면서 문화의 꽃이 다시 피고 있습니다.